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칩거를 끝내고 지금 대중 속으로 나온다, 그런 소식입니다. 좀 전 채널A 보도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척근의 입을 빌어서 한 전 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지난달 11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물러나고 난 이후 계속 칩거를 해왔죠. 사실상 자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했죠. 총선 당시 비대위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 이렇게 한 2번 식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5월 11일 날, 지난 11일 날 양재도서관에서 모습을 한번 드러내서 이제 대중 속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인 12일 저녁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또 뜸하다가 지난 18일 밤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것으로 거의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낳았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죠. 토요일 밤 한밤중 SNS를 놓고 사실상의 정치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막 정치를 재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총선 이후 한동훈 전 위원장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공개 행보에 나서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공개 행보의 방법으로는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거나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 콘서트를 열거나, 그리고 또 법률 봉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공개 행보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과 거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나섰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도 사실 한동훈이 결국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한동훈 출마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대회를 계속해왔습니다. 측근들의 말을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재등판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친한동훈계의 한 인사는 채널A 기자에게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칩거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이면 이제 한 달하고도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 밤이었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 공개 활동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토요일 밤 SNS를 통해 정부의 국가인증 통합마크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직후 홍준표 대구부시장의 비난 공세에 단 한 차례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그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해왔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때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의지는 굽히지 않았죠. 당시 한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나도 정치인이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 정치 복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는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SNS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KC마크 미인정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한 비판처럼 정치보다는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재등판 이후 조찬 모임과 같은 공부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좀 더 많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가 임박해지자 이번에는 당내 친윤계, 그러니까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친윤계 인사들 간극이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면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가 되는데, 친윤계 중 일부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꼴은 못 봐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하산도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싫다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친윤계 인사는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치를 그만두겠다면 몰라도 그럼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에 갈 겁니까? 아니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탈당을 운운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심지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흘리고 다닌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철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망치겠다고 작정한 사람 주장이죠. 192석의 야당이 지금 호시탐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까지 탈당을 한다고요? 누구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다는 건 대통령의 불행이죠.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달 말쯤에는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당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화해를 해야 되고 주변에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와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또 탈당을 해라느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당장 보수 지지층에서는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으면 당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도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두 사람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오피셜한 관계,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로 불완전한 동거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처럼 대통령실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실제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대통령실의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밀어서 당선시킬 만한 후보가 없다는 점도 고민이죠. 괜히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가 자본만 생길 뿐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되건 누가 되건 쉽게 말하면 이긴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 되고 결국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총선 결과로 나타난 마당에 총선 참패 이후 구성되는 첫 지도부 선출에 또다시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는 말이 나돌 경우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따라서 친윤계 의원들이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윤심을 뭉뚱그려서 윤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점에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윤심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말이 나오면 국민들은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실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약간 빗나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이죠. 백서특위 TF위원장이 이철규를 믿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다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아마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도 나오지 못할 텐데 대표 출마 운운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마 금방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결국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의 키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역시 차기를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제까지나 갈등 관계로만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말하자면 불가금 불가원 정도의 관계로 적당한 시기에 정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정치 재개를 앞둔 한동훈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중도 내지 다른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